넣어라. 자, 구름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거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어떤 공기 안에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현재는 수증기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기체거든요. 기체인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온도가 떨어져서 액체로 바뀌게 되면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얘가 응결되겠죠? 응결돼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변하게 되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원리야.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구름을 보면은 구름은 눈에 보이죠? 구름이 눈에 보인다는 건 구름은 기체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구름은 기체가 아니야. 그래서 구름을 자세히 보면 구름 속에는 액체인 물방울 그리고 고체 상태의 얼음 덩어리들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저 구름입니다. 자, 우리 구름 속을 보면은 그래서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빗방울의 지름이 2mm라면은 구름 속에 있는 안개 또는 구름에 있는 입자는 0.2mm. 이것도 물방울이에요. 큰 물방울, 작은 물방울. 물방울 크기의 차이가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되게 작은 물방울이라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방울도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다. 이런 크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런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방금 말한 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로 사용한다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어디에 도달하면 이슬점이라는 곳에 도달을 하면 응결이 시작돼요. 그죠? 자, 이슬점에 도달하는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상승. 1번 조건이야. 상승을 해야 돼. 상승을 하면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면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기 전에는 1기압이라고 하는 바깥의 공기가 얘를 누르잖아. 1기압이라는 압력으로 이 공기덩어리를 누르고 있는데 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봐봐. 지표면이라면 대기권 여기 있던 공기가 있고요. A 공기가 있고 높은 산에 있는 공기가 있다면 얘는 A라는 공기는 이만큼의 공기가 누르는 거고 B라는 공기는 이만큼의 공기가 누르는 거. 산이야, 산 위에 공기덩어리야. 이만큼의 공기만 누르니까 바깥에서 누르는 기압이 작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상승이 일어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얘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쭉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됩니다. 밖에서 자기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밖으로 쭉 밀어내게 되는 거야. 쭉 밀어내. 자, 이때 우리는 공기 분자들, 공기 입자들을 상상해봐. 공기 입자가 안에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밖에서 아까 1기압일 때는 꽉 누르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자기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져. 어떻게 돼? 커져야죠. 부피가 푹 커져야 돼.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야, 우리 부피 커져야 돼. 밀어. 그래, 쭉 밀어. 쭉 밀어. 쭉 미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게 힘을 가해서 이동시킨다. 자, 일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일을 한다. 자, 공기 분자들이 으쌰! 일을 하는 걸 상상해 주는데. 그럼 공기 분자가 바깥으로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으쌰! 일을 하면 공기 분자가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 분자의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봐봐. 우리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야, 올라가면 기온이 하강해.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해. 그냥 써있잖아. 단열 팽창하면 왜 기온이 떨어지는지, 온도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팽창을 시키려면 공기 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는 일을 해야 되거든. 에너지를 쓰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팽창을 시켰는데 바깥에서 수거했다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나 온도가 떨어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바깥에서 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걸 단열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단열 상태야. 열이 차단된 상태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할 수 없어. 근데 팽창돼야 돼. 너네들이 가진 에너지를 써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피를 팽창시키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약간 심화적인 개념인데 이게 왜 갑자기 단열 팽창하면 왜 기온이 하강하는지 이 이유를 듣지 않으면 그냥 외워야 돼.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떨어지는구나. 그죠? 자,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요 라인부터 이제 이슬점에 도달한 라인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구름이 뭉게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요 라인부터 구름이니까 구름의 아래쪽은 뭉툭하게 잘려있다. 구름이 이렇게 둥글둥글할 것 같잖아. 근데 아래쪽은 이렇게 잘려있어. 왜냐면 온도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온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여기부터 온도가 이슬점이라는 온도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약간 잘려있는 모습이 구름의 모습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구름 안에는 그래서 물방울도 들어있고요. 얼음 알갱이도 들어있는데 어디서부터 얼음 알갱이가 있냐면 당연히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0도보다도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이 생길 수 있는 온도잖아. 0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가 되는 저쪽 지역에는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가 있겠구나 라고 상상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이 하강해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되고 구름이 생성된다. 요 과정을 쓰는 게 시험 문제예요. 체크. 저 용어들을 땅땅땅땅땅땅 용어들을 이 자리에다가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게 단열 팽창, 그죠? 이슬점 도달, 그죠?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겠죠? 어려운 용어니까 단열 팽창해서 이슬점에 도달하는 모습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하게 돼요. 조금 설명이 되어 있긴 하네요. 팽창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한다.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온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적혀 있긴 하네요.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열 팽창하면은 온도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어떤 공기 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오면 압력이 더 커질 거니까 공기가 수축하거든요.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불러주고 있네요. 단열 압축하면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 공기 덩어리 온도가 올라가. 상승하면서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구름 만들어지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니까 있던 구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강기류,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구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곳은 굉장히 맑은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있다.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다. 하늘에 하강기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강기류가, 이런 기류가 있어서 구름이 사라진 거야. 하강하는 공기는 부피 감소해서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구름이 사라지는 거야. 다시 수증기로 바뀌어버릴 테니까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둘을 비교해 가면서 구별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처음에 여기서 공기가 상승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스타트. 공기가 상승하면 어떤 경우에 공기가 상승할 수 있냐는 거야.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4가지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에 공기가 상승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열된 곳. 여기만 특별하게 많이 가열된 거야. 특별히 여기만 많이 가열되니까 여기가 이 지표면이 엄청 가열되니까 위에 있는 공기도 같이 뜨거워지겠지.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지니까 위로 훅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이거를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가벼워진 공기가 올라간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공기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
이동하는 공기가 있어. 공기가 이렇게 이동 중이야. 공기가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인데 갑자기 높은 산을 만나는 거야. 높은 산을 만나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공기인데 되게 늙은 공기라면 할아버지 공기잖아. 이 산타 할아버지 공기야. 웃고 하자. 자, 아무튼 산을 타고 올라갈 경우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니까 기압이 또 낮아지니까 구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알겠죠?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도 구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산을 그리면 그 주변에 구름망이 그리지. 그 이유가 바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공기가 만들어내는 구름을 그려놓는 거. 굉장히 과학적인 그림입니다. 상상했죠? 산 허리에 막 구름들 쫙 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 그런 그림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날 때. 얘는 지금 찬 공기가 힘이 센 경우야.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놀고 있는데 찬 공기가 와 오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좀 무겁겠죠?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며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내가 따뜻한 공기인데 차가운 공기가 막 밀고 들어오면은 내 밑으로 파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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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렇게 깜짝 놀라서 위로 확 올라갑니다.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니까 위로 발달한 이런 구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나기 비가 확 내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 찬 공기가 놀고 있어. 따뜻한 공기야. 찬 공기가 가만히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와 간다! 근데 난 가볍지. 밑에 파고들 수 있어 없어? 못 파고드니까 얘를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니까 비스듬하게 타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긴 옆으로 퍼진 이런 구름을 만들게 되겠죠. 이런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런 구름만 이렇게 비를 내립니다. 위로 발달한 이 구름은 위아래로 발달하니까 빗줄기가 엄청 굵어요. 우리는 소나기가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옆으로 발달한 구름은 되게 얇으니까 그렇게 굵은 빗줄기가 안 내려. 그래서 이슬비가 내린다, 부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 저군형. 이 적자가 쌓을 적자야. 쌓여있는. 구름이 쌓여있는 형태의 구름이라고 말하고요. 얘를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층운형. 이제 나옵니다.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층. 계단처럼 옆으로 퍼져 있는 계단처럼 옆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요. 층운형 구름에서는 이슬비, 부슬비 같은 것들이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마지막 경우는 이 지역에 공기가 막 모여들어. 나를 중심으로 공기가 막 모여. 막 공기가 보내줘. 나 어떻게 해야 돼? 잡고 있어? 아니야. 어떻게든 공기가 어디론가 도망갈 곳이 필요하잖아. 나를 향해 막 밀어주고 있으니까 도망갈 곳은 위밖에 없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모이는 곳이 저기압이거든요. 왜 저기압에 공기가 모이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바람 배울 때 할 거예요. 저기압으로 공기가 모이면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유 비가 오려나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저기압이 되면은 기압이 낮아지는 거니까 할머니를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꽉 눌러서 관절을 꽉 눌러서 안 아픈데 저기압이면 관절을 좀 적게 누르니까 들뜨는 거야. 할머니들 관절이 들떠. 아유 아프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할아버지들도 아픕니다. 자, 그런데 저기압일 때 할머니들이 나를 누르는 압력이 작네라고 느끼고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오려나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러죠. 기상청이 따로 없어요. 그죠? 이런 기후 기타. 그래서 공기가 이럴 때도 상승합니다. 자,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면 단열 팽창해서 이슬점 조절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모두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이 네 가지가 아닌 어떤 이상한 걸 갖다 놓고 찾아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구름 모양은 방금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위아래로 쌓여있는 녀석이 저군형,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충운형이고요. 공기가 굉장히 상승이 갑작스럽게 확 상승할 때 저근형이 만들어지고 약하게 상승할 때 이제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요. 지속적인 비가 이슬비, 부슬비가 넓은 지역에 쫙 내리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소나기는 그래서 요 지역만 내리니까 되게 좁은 지역에 쫙 내려요. 내리는데 충운형 구름은 넓은 지역에 쫙 내립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강수 정리한 강수. 자, 마지막 두 번째. 자, 우리나라를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죠? 영도시 체크하고요. 우리나라는 중위도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구름 만들어진 높이에서는 0도보다 낮은 온도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음알갱이들이 존재하는 구름을 갖고 있어요. 비교만 먼저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 지역은 이런데 저쪽 열대지방은 구름이 달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대지방 영도 체크 여기가 보자. 열대지방 그래서 얼음알갱이가 안 만들어져. 이해됩니까? 열대지방에 구름이 있어. 근데 걔네들은 얼음알갱이가 없는 구름이야. 그래서 얼음알갱이가 없이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아까 요만했던 물방울이 커다란 빗방울일 때까지, 그죠? 합쳐져서 무게를 못 이기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집니다. 근데 그 물방울들은 0도보다 온도가 높겠죠? 따뜻해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내리는 비는 따뜻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비가 막 내리면 엄마들이 그들만이 영어 말로 하겠죠. 아프리카어로 하겠죠. 나가서 목욕하고 와 그래요. 목욕하고 와. 그 사람들은 빗방울로 목욕을 할 수 있어요. 감기에 절대 걸리지 않아. 따뜻하니까. 자, 이러한 설을 뭐라고 하냐? 체크. 병합설이라고 해요. 병합설. 열대지방은 병합설로 비가 내립니다. 병합설. 병합이란 말 뜻이 작은 물방울이 병합 합쳐져서 물방울이 돼서 내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비교하면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 생기다 보니까 0도보다 낮은 온도가 있다 보니까 얼음알갱이가 존재하고요. 얼음알갱이에 뭐가 달라붙냐면 수증기가 막 달라붙어.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막 달라붙으니까 점점 커지겠죠.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져. 이게 뭐로 자라나는 거냐면 눈 결정으로 자라나는 거야. 눈 결정. 좀 이따 눈 결정이 생성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눈이 만들어질 때 이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으면서 이 아름다운 눈의 결정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무거워지면 그게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다가 0도보다 높은 온도잖아. 여기가 높겠죠. 이 얼음이었던 녀석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우리가 맞는 모든 비야. 여름에도 이렇게 내려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이렇게 여름에도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진 다음에 눈이 떨어지다가 녹은 비를 우리는 항상 맞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맞는 비는 모두 차갑습니다. 여름에 맞는 비도 추워요. 맞으면 감기 걸려. 비 맞지 마. 감기 걸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름인데요. 왜 할머니? 여름에도 차가워. 그 이유가 이거야. 열대지방하고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대지방은 따뜻한 비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도 무조건 차가운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비라서 그래요. 겨울은 지표면까지 영하 12도야. 만약에 지표면까지. 그럼 눈이 되어 내리다가 얘 녹아 안 녹아? 안 녹고 떨어지겠죠? 그게 눈이야 그냥. 이해돼요? 그게 눈이야.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그냥 내리는 거고요. 여름에는 눈이 내리다가 녹아서 비가 내리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비가 빙정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이걸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빙정이 뭐야? 얼음알갱이입니다. 얼음알갱이로부터 비롯된 비가 내린다. 요 둘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약간 고위도, 중고위도 지방에 생성되는 비와
열대지방에 저기도지방에 생성되는 비가 좀 원리가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 배웠고요. 혹시 아까 얘기했으니까 발견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눈 결정 이건 것 같아. 이거다. 볼게요. 온도가 내려가고 겨울이 되면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스노우라고 불리는 눈이죠. 눈이 오는 풍경을 활경이라고 따로 부를 만큼 예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눈은 결정 상태로 확대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원인을 알려면 눈이 되기 전의 상태인 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이 기본이죠. 물은 아시다시피 탄소 하나와 수소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분자의 각도가 104.5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도가 104.5도인 이유는 전문적인 화학으로는 옥텟 규칙과 공유결합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레고처럼 조립할 때 물은 그런 방향으로 조립되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얼 때는 결국 이 104.5도 때문에 주로 육각형 구조로 얼게 되죠. 하지만 눈의 결정을 보면 큰 육각형 형태도 있고 복잡한 장가지가 있기도 하고 기둥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온, 낙하속도,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물리학자 나카야 오키치로가 연구하여 만든 도표가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의 구간을 어떤 속도로 통과했느냐에 따라 눈의 결정 모양이 달라집니다. 장가지가 복잡한 형상의 눈 결정의 경우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결정 모서리 쪽의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먼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쪽이 더 빨리 자라다 보니 가지가 길게 뻗쳐 있죠. 사실 길쭉한 장가지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그 장가지도 육각의 형태로 자랍니다. 장가지가 복잡하지 않은 육각형판의 눈 결정은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결정이 잘합니다. 모서리든 면이든 천천히 수증기가 붙다 보니 균일하게 자라서 육각형처럼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넓은 육각판 형태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육각기둥과 육각바늘의 형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압처럼 압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가지와 육각판이 혼재된 눈 결정이 보인다면 그건 온도와 습도의 구간을 바람에 날리면서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대략 요약을 한다면 습한 날은 장가지형이 많고 건조한 날에는 육각형의 형태가 좀 더 많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압의 변화가 있으면 육각기둥이나 육각바늘 결정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모양의 눈 결정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건 눈이 하나하나 형성될 때 온도, 습도, 낙하속도와 압력이 모두 다 동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만들어져 내릴 때 같은 위치가 아니므로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건이 다 틀려져 버립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모양으로 자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얼음이 형성될 때 육각형을 만들기 전에 일시적으로 오각형이나 칠각형의 모습까지 보인다고 하니 눈의 결정 모양이 똑같은 확률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눈 결정 잘하는 것과 얼음이 생성되는 것은 유사합니다. 비눗방울이 낮은 온도에서 얼음 결정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비눗방울이 습한 조건이 되다 보니 장가지 모양을 기본으로 자라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해보고 싶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아하. 참 신기한 일이 많죠.